네,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꼭 시공을 하실 때 확인을 한다면 이 집에 대한 퀄리티는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가 김선용입니다. 오늘은 경량목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경량목 구조가 다른 구조들에 비해서 그 작업하시는 분의 실력에 따라서 집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좀 예민하기도 하고 목조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도면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체크리스트를 좀 무시한다든지, 네, 그런 구조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경량목 구조를 시공할 때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기초에 대한 부분이에요. 경량목 구조는 말 그대로 다른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구조들에 비해서 경량이기 때문에 이제 기초에 대한 부분이 다른 구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게 들어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진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복배근이 들어가고 철근에 대한 굵기, 또 철근의 간격, 그리고 레미콘의 강도, 이런 부분들이 구조도면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는 이제 한번 타설하고 땅에 묻히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리가 있으면 감리자분께서 이제 확인을 하실 텐데, 감리가 없다 하더라도 꼭 설계자나 또는 건축주님께서 도면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타설 전에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초 시공을 하면서 L자 형태의 앙카볼트를 미리 매립을 해놔야 되는데요. 이 앙카볼트는 나중에 홀다운이라 그래서 이 콘크리트 기초 부분과 토대에서 올라오는 이 스터드들, 목조 자재와 기초화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재이기 때문에 구조도면을 제대로 확인을 해서 이런 코너 자리들과 일정한 간격마다 홀다운 자리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앙카볼트들을 미리 매립을 해놔야 됩니다. 앙카볼트 같은 경우도 일자형으로 해서 그냥 매립을 하게 되면은 요게 좀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L자로 이제 속에서 이제 묻어 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지진이 혹시 와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제 기초에 견고하게 이제 매달려 있기 때문에 내진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종종 안 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심지어 이런 홀다운 자체를 모르시는 시공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도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채 견적이 나갔기 때문에 건축주님께서는 이제 시공 계약하고 비용이 예산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와 계약을 하실 때는 항상 구조도면에 근거하여 또는 그 인허가나 시공도면에 근거하여 시공한다라는 그런 명시를 꼭 해두셔야 나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진 설계를 하게 되면 이제 장선이나 각 부재들을 서로 연결을 할 때 일반 타카로 결속을 하는 게 아니라 보강철물들을 이용해서 접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수들의 실력에 따라서 시공 비용도 달라지고 집의 퀄리티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A라는 목수는 부재들을 서로 연결할 때 타카를 3번씩 쏘는 목수가 있고, B라는 목수는 5번씩 연결하는 목수가 계시는데, 이런 목수분들에 따라 자재비나 인건비가 달라지고 당연히 5번 쏜 집이 더 튼튼하게 지어지는 것처럼 이런 작업자마다 집에 대한 성능들이 매우 다 달랐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도면이 나오게 되었고, 구조도면에는 이런 주요 부재들을 서로 연결할 때마다 이런 보강 철물을 사용해서 접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강 철물을 사용한다면 A라는 목수, B라는 목수 어떤 개인 편차가 없이 집에 대한 퀄리티가 표준화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진 설계가 된 구조도면을 보면 이제 주요한 자리마다 보강된 구조목재를 사용하게 되는 곳이 있고, 또는 글루램이나 페라lum 같은 공학 목재를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량 목 구조 같은 경우는 벽식 구조다 보니까 공학 목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벽의 두께를 넘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둥들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벽체가 마감이 되면은 이 부분이 기둥인지 또는 벽체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둥자리들은 미리 도면에서 확인을 하시고 이 뼈대를 완전히 덮기 전에 도면대로 맞춰서 기둥자리들이 제대로 서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벽체 안에 기둥이 있는데 그냥 기둥 안 넣고 벽체 덮어버리면 네. 어떻게 돼요? 이제 지금 당장은 뭐 문제 없이 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지진이 왔다든지 또는 이제 바람을 이제 큰 태풍이 왔다든지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자연적으로 좀 이게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목조주택 같은 것들 보면은 이제 문이 좀 안 열린다든지 또는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하자가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건축사님도 그거를 그냥 벽을 닫아버리면 거기가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신다는 거죠? 네, 이거는 전문가가 보더라도 이 안에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 마감을 하면은 그 안에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감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하시고 나서 다음 공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감리 때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완전 여기서 사기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네요. 일반적인 건축주님들께서는 내진 설계가 된 또는 구조 도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구조 도면을 보시고 중요한 부재들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그런 자재 일람표랑 내 도면과 이렇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량목 구조 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층간소음 또는 방간소음이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 방들이나 각 층별마다 이런 차음을 위한 대책들이 좀 필요한데 여기서 조금 더 집의 퀄리티를 높이신다면 이 2층의 장선이죠. 바닥 장선 위에 그 목조주택 전용 차음 테이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음 테이프를 이 장선마다 좀 깔아 놓고 나서 OSB 합판을 놓고 이제 방통을 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방통 속에도 한 번 더 층간소음 방지제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삐그덕거리거나 울림 형상이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층에서 밑에 그 장선 사이사이마다도 단열재를 좀 충진을 한다면은 층간소음으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차음 테이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 근거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 설계하시는 분께 이 시방 내역을 좀 명시를 해달라 말씀을 해주시고 시공을 할 때에도 도면대로 꼭 장선마다 시공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다면 이 층간소음을 좀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단가는 크게 비싸진 않지만 인건비 이게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붙여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인건비가 상승되는 요인이긴 하지만 시공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다면은 나중에 생활하시더라도 좀 불편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경량목 구조를 시공하면서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될 5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요. 요 5가지들은 특히 이 묻히고 보이지 않는 구조 시공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초에서 올라오는 홀다운 자리 앙카 부분, 그리고 이제 주요 부재들이 이제 접합이 되는 철물 접합하는 부분, 그리고 구조목이나 공학목재들이 적재적소에 맞게 쓰였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가락 같은 경우에 바닥에 이제 장선에 차음 테이프를 설치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꼭 시공을 하실 때 확인을 한다면 이 집에 대한 퀄리티는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건축주님들께서 직접 겪으셨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가 김선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